퇴직하고 나면 학벌도 그리고 경력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대 40대 때 어떻게든 목돈 마련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해 놔야, 그래야 50대 한 후반 그리고 60대 70대를 안전하게 평온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갈 때는 지금 버는 돈을 오랫동안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이제 되돌아보면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갔나, 이렇게 폭삭 늙었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젊은 그 시절이 오래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금방 50대 되고 60대 되고 70대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 30대 40대 때 부지런히 열심히 돈 모아서 목돈 만들어 놓고 그 목숨줄 같은 그 돈을 잘 좀 챙겨서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배당 우량주에 집어넣고 예금도 집어넣고 또 고이자를 주는 채권도 넣고 많은 것들을 이 경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자신이 생각하는 최대한 이 원금을 손실 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불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금 흐름을 확보해 놔야, 그래야 노년의 삶이 휘둘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직장을 오래오래 다니는 걸 목표로 하고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함부로 직장 다니다가 자신의 뜻을 펼치겠다라며 직장생활 웬만큼 하고 난 이후에 자영 받겠다고 나오면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예 사회초년생 때부터 이 자영업 그 업계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 내공을 다진 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가게를 운영해 나가고 넓혀 나간다, 이러면 성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이 30대 40대 이 직장에서 다니면서 직장인 모드로 꽤 오랫동안 적응된 사람이 갑자기 희망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 나와가지고 이 프랜차이즈 자영업에서 돈 많이 벌고 자리매김하기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정말 무리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내다보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강구해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제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정말 성실하게 아낄 것 아끼고 안 먹고 안 써서 목돈을 만들어 놔야, 그래야 나중의 삶, 노년의 삶이 확보가 된답니다. 노년에도 허덕이면서 계속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채근하며 생활비 마련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건 너무 이제 안타깝잖아요. 어느 정도의 여유 자본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뒤에 여유롭게 살면서 소일거리로 일을 하는 것과 생활비를 마련해야 돼서 이자를 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허덕이며 일하는 건 차원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에 속할지는 각자 개개인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돈 많이 버는 게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어느 시점이 되면 이 회사에서도 내몰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직장 다니는 동안에 알뜰살뜰 살면서 자기 스스로 나중의 삶을 대비하고 준비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남들에게 떠벌리면서 나 한 달에 적금 300만원 넣어, 저축 250만원 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조용히 혼자서 천천히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축적해 나가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나대지 않고 조용히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나중을 이렇게 대비해 놓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현명하게 영리하게 살자고요. 그러는 게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참 직장 다니고 승진하고 좀 더 책임도 맡고 직책도 맡고 이럴 때는 되게 어깨 힘도 많이 들어가고 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근데 그런 자신감이 꺾이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조직이 회사가 언제까지나 천년만년 개개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러면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한 얘기가 진짜 있는 그대로 네가 고생했으니까 쉬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네가 인건비도 많고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곳이, 회사라고 하는 곳이 너를 쓸 만큼 다 썼다. 너 이제 용도 폐기될 배터리가 다 된 신세인이 이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제 희망퇴직을 권고받을 때 위로금을 그래도 많이 받는 사람들, 되게 이제 어쩌면 그런 사람들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게 요즘 세상이죠. 특히나 금융권에 있다 나가면 이 몇 억씩 위로금을 받으면요, 되게 이제 천운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씁쓸하죠. 이 위로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나와서 이제 뭔가를 이제 다시 이제 알아봐야 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충격적인 상황에 놓이더라도 최대한 현금이 그래도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현금 흐름이 갖춰져서 매월 그래도 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이 다른 활동이 없이도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제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래도 버텨질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버텨지는 힘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이 남들 쓸 거 다 쓰고 놀러 갈 거 놀고 다 놀고 여유 부리면서 그런 이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거지처럼 정말 궁상 떨며 살아야 겨우 이 현금 흐름이 확보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사신 60대 중반, 후반, 7대의 고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래도 자신들은 젊을 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헛짓 안 하고 부지런히 저축하고 예금 모아가고 배당 많이 주는 우량주들 계속 모았더니 그 예금과 그 연금과 그 고배당 주는 주식들이 나를 그래도 지금 든든하게 받쳐줘서 나름 나쁘지 않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는 누가 판단한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한다. 우리 스스로가 준비한 만큼 우리의 노년 삶도 잘 갖춰질 거다라는 겁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자식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서 장성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부모된 도리로 자식들한테 뭐 좀 보태줘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60대 70대가 젊을 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현금 흐름을, 연금을, 월세를, 배당을, 채권 이자를 만들어 놔야 그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부지런히 목돈 만들기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